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의 말에는 헌법에 담긴 뜻 국민을 위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에 앞서 국민을 처단하려 했던 내란과 법원 폭동 당시 이 사법부의 수장이 이러한 표현이 담긴 입장을 신속하게 내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수사받고 처벌받을 때만 되면 아프다던 장면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봤듯 특검의 수사 역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민정수석과 그것도 비화폰으로 수십 분씩 통화했다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제서야 나오고 수계에 이어 중요 임무 종사자들까지 내란죄 피고인들은 줄줄이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수사와 재판에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시작이 코앞인 이 시점에 주가 조작의 구체적인 혐의들이 하필이면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4년 가까이 안 된다던 기본적인 수사가 갑자기 이제 와서 된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젠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까지 줄줄이 풀려나면 안 그래도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법을, 법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참여정부 시절 2000선을 넘어선 뒤 문재인 정부 땐 3000선까지 돌파했다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4000선 돌파 뉴스도 너무 오래지 않아 전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조금 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만 6번은 되는데 혹시라도 특별 대우는 없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의 출석 통보에 특혜를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성실히 조사를 받나 했지만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현직일 땐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더니 파면당한 이후엔 무책임한 법기술로 또다시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도 책임 추궁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한 게 사실이고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다시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일부라도 사실이면 내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속속 드러나는 정황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단순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공식 불응한 셈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건강 및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출석 일정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사 시절엔 여든이 다 된 피의자라도 불러서 열 몇 시간씩 새벽까지 조사했고 사냥식 수사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피의자가 자기가 조사받을 때가 되니 건강과 방어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에게 불려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뇌부가 마치 작심한 듯 그럴듯한 얘기를 하며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검사 출신 대통령의 배우자 수사할 땐 왜 못했습니까? 표적 수사 우려에 대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합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란 얘기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내란 상황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작심해서 얘기하고 직을 던졌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과 같진 않았을 겁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해명과 달리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려던 내란 정부의 2인자. 그가 했던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얘기.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야당 국회의원이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며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원이 국회의원에겐 필요 없는 돈일 수 있지만 하루가 힘겨운 서민에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생계 늪에 빠진 이에게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일 수 있고 불 꺼진 가게 사장님에게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일 수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유난히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달려갈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이례적인 구속 취소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계엄을 지시받고 행동으로 옮긴 아랫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돼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우두머리는 자유롭게 밖을 활보하며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법의 정의 앞에 잔기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만큼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죠. 위임받은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여기까지 온 장본인의 구속 여부가 몇 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더 이상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단죄는 이제 시작일 겁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임에도 어이없이 풀려나 바깥 세상을 활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넉 달을 돌아온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 배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루자 관련 의혹을 특검이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한 건진법사의 강남법당엔 지하 1층 54제곱미터 규모의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하죠. 작년 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땐 여길 빠뜨렸고 그새 많은 짐이 옮겨졌다고 전해지는데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나오는 지하 54제곱미터를 비밀 공간으로 부르는 게 맞는지, 왜 압수수색에서 빠뜨렸는지 의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측이 건강이 안 좋다며 조사를 언제 끝내달라, 휴식을 보장해달라 등등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면서 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러는 겁니까? 새벽에 일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받아온 SPC는 결국 노동자들의 밤샘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그리고 지난 5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숨질 때마다 SPC는 매번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책을 이제야 내놓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빵보다 하찮게 여긴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은 목걸이가 아니라면 내놓는다는 해명이 이 외국 정상과 만날 때 상대방 나라의 명품을 따라서 가짜로 만든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는 쪽이 얼마 전까진 이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거죠.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8월 6일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한 의혹이 제일 많지만 내란 이후 베일에 쌓인 시간도 가장 많았던 피의자, 윤 전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일주일 뒤 조사에 나올 때 우린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커다란 과제들이 점차 풀려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워낙 큰 뉴스가 많지만 그래도 잊지 말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죠. 내일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엿새 뒤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첫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피의자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법원은 여름 휴정기라면서 내란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을 내걸었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측은 닷새 뒤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출석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주변인들과 같은 행태가 모레도 이어지지는 않길 바랍니다. 30분이면 충분할 한 사람의 출두길이 너무 멀리 돌아온 가운데 우리 사회는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의 배우자 파면으로부터도 어느새 넉 달, 내란이 발생하고 벌써 8달, 최초 의혹 제기 이후론 무려 6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더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과거 김건희 씨의 이런 말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부족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서 비판받고 수사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입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즉시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피의자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곧 김건희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래도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 둘 다 구속해도 되는 거냐? 사상 초유 아니냐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기에 둘 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물어야겠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심각한 온갖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불과 41일 만에 구속된 건데요. 김건희 씨가 오늘 남편 얘기를 하며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마치 수뇌보를 그린 노래 가사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엔 김 씨는 뭘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란 얘기 역시 한 번도 면회를 안 갔다는 사실 앞에선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억의 힘은 강력합니다. 일제에 저항하고 식민 지배를 극복한 대한국민의 기억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독재의 억압을 이겨내고 총든 군인들을 앞세운 내란마저 막아냈습니다.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기억이 오늘 광복 80주년에 이어 90주년, 100주년은 물론 만세까지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귀금속 브랜드들. 이름을 들을수록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영부인과 사치품, 그리고 인사청탁, 제3세계 뉴스에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인데요.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할까요? 자기 집안일 있는 날 배우자의 부하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고 배우자 직장의 비밀시설로 자기한테 값비싼 물건 준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저지른 학폭 사건 심의위에 앞서 김 씨가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대체 누가 뒤를 봐주길래 저럴 수 있을까라며 설마 하는데요. 이른바 V0로 살았던 3년 동안 도대체 어디까지 건드린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계약 과정에서 미국 업체에 거액의 이권을 보장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계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사람이 팔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국가경제, 즉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거라 볼 수 있겠죠. 자신과 부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마저 포기하려 했던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12.3 내란 이후 한 전 총리가 보여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행보의 이유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 안정 대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상식 밖의 결정을 이어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그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과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미국 워싱턴까지 건너가 음모론을 퍼뜨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황당한 주장에 불과했던 이들의 선동이 미국 대통령에까지 전달돼 언급되며 국익마저 훼손될 우려까지 일었던 지난밤, 근거 없는 망상이었다는 상식적 결론으로 종결됐습니다. 자기 자리와 이익만 생각하며 국익을 저버렸던 매국의 습성이 여전히 암약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밤 다시 한번 확인했죠. 누가 가짜뉴스로 동맹까지 이간질하며 사익 챙기기에만 골몰하는지, 누가 진짜 국익과 동맹을 생각하는지를 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들이 이젠 나라 밖에서까지 활개치며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늘 반국가 세력 운운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반국가 세력임을 내란으로 입증한 장본인과 똑 닮았는데 국가 안보를 해야 하는 이들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극한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일대는 마실 물조차 부족해 4집 가운데 3집에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산불에 이어 극한의 가뭄까지 연이어 재난을 맞은 강릉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강릉에서 직접 주재한 가뭄 대책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이 정확히 설명을 못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잘 소통하는 것도 공직자에게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답답한 주민들을 더 답답하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